자, 봅시다. 지금 이제 가사인데 가사 작품 중에서 관동별곡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동별곡 보면 거기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됐지만 일단 우리가 지문만 본다라면 잘 보세요. 관동별곡은 가사죠. 무슨 가사? 가장 대표적인 무슨 가사? 기행가사라는 겁니다. 기행가사. 여러분들 가사니까 되게 어렵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기행문이라는 게 뭐죠? 기행문? 기행문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어요. 기행문이라는 것은 기행문의 3요소가 뭡니까? 어디 가서 뭘 보고 뭘 느꼈냐죠. 그래서 그걸 여정, 견문, 감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정이 뭐다? 어디 가서 뭘 보고 느낀 건 뭐냐? 그럼 관동별곡도 굉장히 긴 작품이긴 하지만 얘 위주로 간 곳이 어디고 가서 본 곳이 뭐고 거기에서 느낀 것 위주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아마 고등학교 때 한 번은 배웠는데 심한 경우는 한 달 내내 학교에서 관동별곡만 배우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왜? 애들이 자니까. 그리고 기니까. 자, 한번 봅시다. 강호 동그라미 치시고요. 강호. 자, 강호는 뭐죠? 자연입니다. 자연의 병이 깊어. 어허, 그러면 여기도 한자성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해서 생긴 병,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천석고왕, 연하고질, 연하지병. 그러면 천석고왕, 연하고질, 연하지병.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전남 청평이입니다. 관동 800리의 방면을 맡기시니 어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 그러니까 관동 800리가 지금의 강원도입니다. 여러분들 강원도가 지금은 남쪽만 있지만 강원도 북쪽까지 올라가는 거죠. 조선시대니까. 그 800리의 방면 어떤 내 임무를 맡기시니 성은이 임금님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얘기예요. 됐죠? 연충은 들이달아 경해남문 바라보며 보세요. 연충문이 어디입니까? 서쪽문. 경해남문이 지금의 어디에 여러분들 잘 아는 광화문. 그러니까 연추남문으로 서문으로 들어가서 경해남문을 바라보며 하직하고 물러서니 옥절이 앞에 있다. 관찰사의 징표죠. 지금으로 따지면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지사의 임명장을 받고 어떻게? 경해남문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복궁 들어갈 때 보면 광화문이 있죠. 그 누가 왔다 갔다 했던 문입니까?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문이죠. 그러니까 관직 받고 경해남문 광화문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거 뭐가 있습니까? 지금 뭘 받았은 거야? 뭘 받은 거야? 컨차스로서 임명장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 흑수로 돌아가니 섬강은 어디매요? 치악이 여기로다. 치악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강원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됐죠? 소양강 나린 물이 흐른 물이 어디로 든단 말인고. 자, 여기 이렇게 괄호 치시고요. 소양강 나린 물이 어디로 간단 말인고. 고신거국의 백발도 화도할시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양강 어디에 있죠? 강원도 맞잖아요. 춘천. 아, 몰라요? 춘천에 소양강 천여. 닭갈비 유명한데 소양강 흐른 물이, 여러분 소양강에서 흐른 물은 어디로 내려와요? 소양강 물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한강으로 가죠. 누가 있는 거? 임금. 그래서 소양강 나린 물이 어디로 간단 말이고 임금 생각하는 거예요. 고신, 외로운 신하는 나라를 떠나면 백발이 많다. 왜?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 걱정에 흰머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는 뭐다? 충신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가 있습니까? 연군 지정이 있고요. 여기 보면 연군 지정이죠. 임금 생각하는 거. 또 여기 보면 뭐가 됩니까? 나라 걱정이니까 우국 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리들은 나오는 순간 한자성어 바로바로 찾을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해야 필기하기가 편해서 여러분들도 적기가. 자, 넘기면
동지에서 밤을 새와 북강등이 올랐더니 어디가 보인다? 여기로 갔죠. 삼각산 여기서부터 제1공이 하마면 보이겠다. 삼각산은 지금이 어딥니까? 북한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것도 누가 있는 곳? 임금이 있는 곳.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북한정에 올랐어요. 강원도에. 그런데 누가 보인다? 임금이 있는 저 산이 보일 것 같다 이거죠. 이것도 누구 생각하는 겁니까? 임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연군 지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도 가로치시고요. 궁왕 대궐터에 아까 원주 치약 들었죠? 여러분들 원주 치약 쪽에 삼국시대에 어떤 나라 후삼국 시대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궁의 나라가 있었죠. 후고구려. 그러니까 궁왕 대궐터에 오자기 지지긴이 청고의 흥망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러면 여기에 누가 있었는데 궁왕 대궐터에 있는데 지금은 누구만? 새만 까맣까치만이 지저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 전에 그 흥망을 아니 모르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느낄 수 있는 건요. 이 화려했던 궁궐터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까맣까치만 남은 거죠. 뭘 느낄 수 있죠? 인생무상.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양의 옛 이름이 마침내 같구나. 급당육 풍채를 고천이별 개이고.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강원도에 있죠. 강원도에 누가 있습니까? 화자가 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런데 회양의 옛 이름이 마침내 같대요. 중국의 회양인데 이것도 강원도예요. 강원도의 옛날 이름이 회양이에요. 그러니까 회양의 옛 이름이 같대요. 여기 누가 살았는데? 급당유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중국에.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면 선정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의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급당육 풍채를 고쳐서 다시 볼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자기 이꼴 누구란 얘기입니까? 급당유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사람도 백성에 대한 무엇을 선정을 베풀겠다 이겁니다. 무슨 정신? 백성을 위해서 하는 정신. 무슨 정신? 아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정신. 애민정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넘기셔서 이제 금강산으로 들어갑니다. 왜? 아, 그렇게 긴 줄 몰랐어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길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등학생들한테도 얘기할 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정철만 죽였어도 이거에 유배 보내가지고 먹과 벼르만 안 줬어도 여러분 문학작품이 고전 시가의 반이 사라질 수도 있었다. 관동, 송미, 삼이, 속삼이 막 적었죠. 요런만 탁 죽였어도 여러분들 고전 깔끔하게 갈 수도 있었다. 수학은 누구만 죽였어도 고라스만 죽였어도 피타 아저씨 있잖아요. 요런만 죽였어도 유클리드도 마찬가지. 물리는 여러분들 재물포들 뉴턴 사과가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거지 짜식이 대가리 딱 맞고 왜 이상한 걸 생각했냐 이거. 그때 사과가 아니라 돌이 떨어졌어야 돼요. 그럼 맞고 죽어버려야 물리법칙이 안 나오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야 돼. 아인슈타인 계속 대학에서 받아주지 말았어야 돼. 맞잖아. 그러면 좀 편해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떤 놈은 또 나올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내금강입니다.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째. 보세요. 시절이 3월이라고 하면 여러분 3월을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3월은 몇 월입니까? 음력 3월이기 때문에 4월 또는 5월 초까지 갑니다. 봄이에요. 자, 영중이 자기가 다스리는 가명하는 아무 일이 없고 시절은 3월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봄 계절에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버뎌있다. 풍악, 뭐가 풍악입니까 여러분? 봄의, 금강산의 봄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금강산의 봄의 이름이 뭡니까? 으이씨! 금강산의 봄의 이름
뭐 답을 말해도 몰라. 금강산의 봄의 이름 금강산. 가을의 이름은 풍악산, 겨울의 이름은 개굴 이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오타라기보다는 아마 이 화자가 그만큼 금강산이 너무 예쁘니까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보통 산이 예쁜 계절을 언제라고 합니까? 가을. 그래서 풍악으로 화천 시내길이 어떻게 풍악으로 버디어 있다. 풍악산처럼 아름답고 가을까지 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행장을 다 떨치고 석경대에 막대기 짚어. 자, 어디 갔습니까? 백천동 곁에 두고 어디로 갔죠 지금? 만폭동으로 갔죠. 여기 가서 뭘 보고 뭘 느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뭘 했습니까? 거기 박스를 다 쳐놨죠. 박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들어가니 자, 뭘 봤는지 볼까요? 은 같은 세모 치고요. 옥 같은 세모. 같은이 나왔으니까 뭐가 있죠? 비유적 표현이죠. 직유법이죠. 그럼 찾아야 돼요. 은 같은 무지개. 무지개가 어떻대요? 무지개가 이렇게 떴죠. 은 같대요. 옥 같은 용의 꼬리. 꼬리 어떻게 여러분 용 꼬리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용 꼬리 뒤에 보면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에 잦았으니 들을 때는 우레는데 가서 보니 눈이다. 자, 뭐의 모습? 폭포의 모습입니다. 폭포가 이렇게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하얀색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은 같은 무지개예요. 은색의 무지개. 그 다음에 떨어지면 뭐가 올라요? 물이 탁 떨어질 때 뭐가 올라와요? 푹 하고 물이 막 올라오죠. 그게 뭐의 모습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뭐에 비유한 겁니까? 용의 꼬리로 비유한 겁니다. 근데 멀리서 들을 때는 뭐였는데 구강구강 하는 우레소리였는데 가까이에서 가서 보니 뭐가 눈처럼 내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표현? 감각적 표현이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이 있죠. 또는 뭐가 있습니까? 비유적 표현이 있습니다. 뭐의 모습을? 폭포의 모습을 무엇과?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꽁의 요리, 옥 같은 용의 초리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가서 본 게 이게 지금 뭘 봤다? 폭포의 모습 봤죠? 그래서 어떻다? 와 대박이다. 웅장하다. 이런 걸 느낀 겁니다. 금강대에 올라갔습니다. 대에 올라가니 선악. 여러분들 이 선이 무슨 선자입니까? 신선선자죠. 그러면 여기 관동별곡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유교와 도교가 많이 나옵니다. 전체 내용으로 보면 유교는 뭐가 되는 거죠? 관찰사로서의 화자의 모습이고 도교는요 개인으로서의 화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여러분 안 가보셨죠? 근데 듣기로는 어때요? 예쁘대요? 안 예쁘대요? 예쁘대요. 그런데 가면 놀고 싶어요? 안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그래서 도교에서 자기가 신선이라고 생각해서 금강산에서 놀고 싶은 모습과 뭐하라고 임금이 옥조를 줬죠? 일하라고. 관찰사로 도지사의 일을 하라고 준 거죠. 그러니까 뭐 관찰사로서의 화제의 모습이 뭐가 된다? 계속 갈등을 벌이게 됩니다. 나 놀고 싶어. 아니야, 백성 다스려야 돼. 백성만 다스리면 뭐하니? 이 좋은 모습 놀아야지. 아니야. 이게 계속 갈등을 벌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선이나 이런 게 나오면 누구의 모습이다? 개인적인 모습으로서의 화자입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자연 속에서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고 놀고 싶은 화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겨야만 이 작품이 문학적 가치를 가질까요? 유교가 이겨야 됩니다. 어디에서 이기나도 한번 보자고요. 금강대 맨 위에서 선악이 새끼를 치니 춘풍 옥덕승이 첫잠을 깨우는 것 호의현상이 반공에 솟았더니 서호의 옛 주인을 반겨서 넘는 듯. 자, 서호의 옛 주인만 밑줄 칠까요? 이 사람은 아내를 뭘로? 신선입니다. 매화로 보고 자식을 학으로 삼았던 신선입니다. 그러면 누가 왔어요 지금? 선학이 주인을 반기는 듯 날아왔다는 얘기죠. 그럼 쥐를 아버지라고 알고 날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기가 뭐가 됐다? 신선이 됐다. 그럼 여기에서 화제의 정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연과 하나가 돼버린 거죠 완전히. 이럴 때는 자연 친화의 시를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넘어가셔서 소학로, 대학로 눈아래 굽어보니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를 눈앞에 굽어보니 정항사 진월대, 이제 또 어디로? 진월대로 갔습니다. 고쳐 올라 앉았는데 여산, 금강산의 지인 명목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어와 조물주의 솜씨가 대단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결국 진월대에서는 별거 없어요. 뭘 바라보면서? 큰 봉우리, 작은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뭐하다? 대단히 예쁘다 정도니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넓거든 뛰지마나 셨거든 솟지마나 무엇이? 봉우리들이 부용을 꽂아놓은 듯 배곡을 묶어놓은 듯 동명을 박차하는 듯 북극을 괴하는 듯 만약에 이 부분이 나온다라면 나올 수 있는 게 산의 모습이 높거든 뛰지마나 섰거든 솟지마나 꽃을 꽂아놓는 듯 배곡을 묶어놓는 듯이죠. 그러면 동적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넓거든 솟지마나 섰거든 솟지마나 또 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꽂아놓은 듯 묶어놓은 듯. 그러면 표현법은 동적인 모습과 정적인 모습이 다 있습니다. 즉 움직임이 강한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동적과 정적인 모습을 무엇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높을시고 망고대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게 있죠. 높을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공이 하늘에 추미려 무슨 일을 말하려고 천만급 지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가. 망고대는 뭐 한 겁니까? 높은 거예요. 혈망공은요 외로운 겁니다. 근데 앞에서 여러분 이 화자가 자기 떠날 때 뭡니까? 거국 고신이라 그랬죠. 외로운 고신이 뭐한다? 나라를 떠난다 그랬죠. 그러면 이 모습들은 망고대와 혈망공은 누굴까요? 높은 지조를 가진 사람과 외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임금에게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천만급 지나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자신의 뜻을 굽힐 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 화자의 의지를 어떤 식으로 비유적으로 드러냈다 또는 자연모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그럼 자기는 높은 기상 외로운 거니까 뭡니까? 누구에게 휘둘리지 않니? 간신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은 누구에게? 임금에게 할 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와 너구나 너 같은 이가 또 있겠는가? 그러면 나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넘기셔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서 개신내로 갑니다. 개신내에 고쳐 올라 중앙성 바라보며 12,000봉 어디에? 금강산. 어릴 때 노래 많이 불러봤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들어본 적 있어요? 넉넉히 해안이 봉마다 맺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동그라미 치시고요. 맑거든 좋지마나 좋거든 맑지마나 저 기운 누구 기운? 금강산의 12,000봉의 기운을 흩어내어 무엇을 만들겠다? 인거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인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걱정하는 거죠? 나라 걱정이죠. 역시 여기에서도 뭐가 나온다? 우국지정이 나타나는 겁니다. 형용도 그지없고 태세도 할도 알샤 천지간 삼기실 때 자연이 되었지만은 원래는 자연 그대로 생겨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게 되니 다 뜻이 있구나. 다 뜻이 있구나. 어떤 뜻이 있다고 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맑은 기운을 해서 누굴 만들라고? 인재를 만들라는 뜻이 있었구나. 이런 거예요. 비로봉 상상뒤에 올라본 그 사람이 누구인가? 동산태산이 어디가 높다던 거. 노국 요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노국은 누가 살았던 것?
노국은 누구의 나라? 노자의 공자의 나라. 노국 좁은 줄 우리는 모르는데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인가. 저 지위, 디위, 즉 공자의 지위를 어찌하면 다 알 것인가. 자, 유학자니까. 그래서 오르지 못하니 내려감이 이상할까. 아유, 공자의 지위까지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 저런 이런 무엇을 유교적 가치를 내가 공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나오는 것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보실까요? 원통골 찾아가는 길에 사자봉을 찾아가니 그 앞에 너러바위 화룡새. 여기서부터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화룡새가 되었어라. 천년 노력 동그라미 치시고요. 굽이굽이 서려 있어 주야에 흘러내어 창에 리었으니 품은 동그라미 치시고요. 언제 얻어 3일 후 동그라미 3일 후를 내리는가. 음해에 죽어가는 이오프를 다 살려내겠다까지 괄호치시고요. 잘 보세요. 누가 노령이 뭘 만났습니까? 풍운을 만나서 뭘 뿌리고 있죠? 3일 후를 뿌리니 음해에 죽어가는 이온풀을 다 살리겠다는 얘기죠. 자, 음해에 죽어가는 풀을 다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늘 속에 있는 꽃을 풀들도 다 살려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용이 누구를 만나니까 풍운이라는 기회를 만나서 3일 후를 주니 누가 준 거죠? 노령이 준 거죠. 주니 풀들이 죽어가는 풀을 뭐 하겠다? 살리겠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사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면 노령은 누굴까요? 지금 여기 간 사람이 누굽니까? 화자 자신이 누구 임금을 만났거나 아니면 자기가 관찰사라는 기회가 되니 보세요. 여기는 누굴까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살리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요? 백성을 살려내겠다 이거죠. 모든 백성을 살리겠답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건 선정입니다. 3일 동안 내린 비니까 조금 주겠다, 많이 주겠다? 많은 선정입니다. 비가 3일 동안 내리는 거니까. 그럼 선정인데 많은 선정을 뿌려서 동네의 백성들을 다 살려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선정에 대한 무엇?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요? 유배 가죠. 희한한 놈입니다. 정씨랑은 안 맞아요 일단. 정씨랑은 안 맞아요.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다음. 마하염 묘길상 앞문제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달이 불정대에 이제 다시 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천심절벽은 방공에 세워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히 벼러내어 이제 이것도 뭘 봤냐 보세요. 은하수가 어떻게 생겨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 보통 하잖아요. 별이 많이 있는 거니까. 한 구비가 뭡니까? 크게 이렇게 자르거나 이게 크게 잘라서 촌촌히 잘라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주 이렇게 잘라냈다는 얘기예요. 계속 잘라내요. 어떻게 실같이 풀어서 배같이 걸었으니 배 알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착착 짜는 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배같이 걸었으면 이렇게 생겼겠죠. 은하수가. 자, 도경 12 이게 몇 번? 12굽이니까 12번 이렇게 웨이브를 쳤다는 얘기예요. 굽어보니 뭐가 돼요? 내보내는 여러이라 이덕선 이게 누굽니까? 이태백. 이태백이 이제 와서 고쳐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이태백이 살았던 그곳이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하겠지 이건데 이거는 12폭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2폭포의 물이 흐르는 모습을 은하수를 쪼개서 뭐했다? 흘러내리는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덕선이 살았던 여산이 아름다운 폭포 모습보다도 더 뭐하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유교예요, 도교예요? 바로 위에 있는 유교적인 얘기를 하고 여기 무슨 얘기? 도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연 속에서. 이런 게 갈등입니다. 갈등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이 다르면 다 갈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12폭포의 모습. 근데 왜 이덕선이 나왔냐면 여러분들 우리 그 고전에 보면 한시에서 보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외국 작품 작가는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 이태백하고 두보죠. 두보의 두시연애는 많이 배웠을 거야 아마. 한시에서. 그런데 두시연애를 지은 누구는? 두보는 시성이고 이태백은 시선이라 그러죠. 아, 이태백은 365일 중에 366일을 술 먹은 사람이잖아요. 노래도 나오지 않나요? 이태백 노래?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래서 어떻게 죽었어요? 술 먹고 큰 호숫가에서 배 이렇게 타면서 술 먹는데 달이 딱 물가에 비치가 저 달 너무 예뻐 내 저 달을 품으리라 풍덩 받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태백이 놀던 달이에요 그게. 죽은 놈이 죽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시를 다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선이에요. 시가 신선처럼 지었다 그래서 풍류를 지은 사람이고 두보는 전쟁의 참혹함을 시에 그대로 드러낸 사람이잖아요. 시성, 성스러운 존재다. 이거 성인의 존재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태백이 놀던 여산의 그 폭포의 모습보다 누구의 모습이 금강산에 있는 12폭포의 모습이 훨씬 더 이쁘다 이겁니다. 그러면 맘먹고 한번 내겠다라면 뭐가 되는 거죠?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 자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이게 더 좋아. 신토부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가보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우리도. 본 적이 없으니까. 됐나요? 자, 넘어가시고 이제 본사입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관동별곡을 막 따라가 봤어요.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혼자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혼자 여행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단점은 식당 갈 때가 문제야. 식당 갈 때 보면 외지인인 것 같은데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참 측은하게 바라보더라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좀 더 갖다 줍니다. 지금은 모르는데 대학 때니까 한참 전이잖아요. 그때는 인심들이 좋으니까 그래서 혼자 왔냐니까 네 하면 아이고 마치 뭐 실현당한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뭘 더 실현이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그 관동 별곡에 나온 부분이 있죠. 북한까지 못 가니까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나쁜 놈이에요. 다 뻥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 뻥이. 그러니까 지는 뭐 월급도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기분 좋게 갔겠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옛날 사람도 풍류를 즐겼으니까 우리는 뭐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한번 여행을 해보세요. 근데 문학작품에 나오는 문학길 따라서도 여행을 많이 해봤거든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알죠? 당나귀 막 타면서 누구? 어디로 옵니까? 대화장터에서 막 넘어온다는 길이 있죠? 없습니다. 그런 길. 뻥입니다. 그 길 따라가다가 뒤집니다. 길도 없고요. 장터는 있습니다. 그 장터는 지금 한참 됐는데 그 장터는 뭘로 남았냐면 시내버스 공영장이 돼서 조금만 왜 시골에 보면 아파트 몇 채가 굉장히 애매하게 동이 있는 거 있죠. 뭐 5층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 거기에 둘러싸인 약간 뭐 시외버스 터미널 같은데 장터가 남아있긴 합니다. 동평하고 대화장터라고 나오죠. 그 장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따라오다 보면 1차선 국도식으로 돼 있고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이효석이 사기친 거예요. 우리한테. 넘어가다 보면 저쪽 가다 보면 메밀꽃 굉장히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그거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좀 만든 것 같아요. 관광지처럼. 그래서 나귀도 하나 키우고 막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메밀 전 이런 거 파는데 한번 드셔보시면 맛없고 괜찮아요. 그냥 비싸고 맛없고 괜찮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이효석 생가가 있고요. 그런 것들. 뭐 그런 거 따라가 보면 재밌는 것들 많아요. 문학에서 보면. 또 만세전을 따라가겠다고 갔는데 무슨 역만 나왔을 뿐이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역만 갔다가 왜 왔지? 하고 생각도 하고. 전 개인적으로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서. 왜냐면 그런 거 하면 애들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가보면 뭐 별거 아니다. 맞다. 그게 재밌습니다. 근데 관동별곡은 한번 따라가 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관동별곡 중에서 꼭 가봤던 데가 있을 거야 아마. 의상대.
또는 경포 이런 곳들 한번 가봤을 겁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아까는 내금강이었죠. 그래서 금강산 내부에 뭐 어떤 게 있었죠? 시비폭포도 있었고 폭포도 있었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외해금강. 그러니까 금강산이 이렇게 있다라면 금강산이 동쪽에 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이게 동해 바다니까. 그럼 여기 금강산인데 이 사람은 여기서 안으로 싸돌아 다니다가 이제 어디로? 이 경계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금강산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금강산을 끼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바닷가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됐죠? 자, 산 중만, 산 가운데만 매양 보겠느냐? 어디로 가자 이제? 동해로 가자. 남녀완보하여 산영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남자 여자란 뜻 아니잖아요. 한자를 보니까. 남녀가 뭔지 아세요? 사극 보면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 양반네들이 가마 타죠. 이기통 가마 탄 거 본 적 있죠? 왜냐면 머슴 두 명이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하면 그 양반이 의자 같은 딱 의자 하나만 있는데 이렇게 앉아있으면 나오신다면 그 가마가 남녀예요. 보통 여자들은 몇 기통 가마를 탑니까? 4기통 가마를 탑니다. 여자는 아가씨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기통 가마를 타잖아요. 이 4명이 이렇게 해서. 그러지 않아요? 임금은요 16기통 가마를 탑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모여서 임금님은 16기통, 왜냐면 흔들림이 없잖아. 그래서 16기통이니까 뭐가 좋아요? 승차감이 좋잖아요. 2기통은 승차감 없습니다. 4기통도 승차감이 별로예요. 그래서 멀미합니다. 오래 타면. 그래서 여자들은 여기다가 요광을 갖다 주죠. 볼일을 여기서 다 봐야 돼요. 나을 바는 아니죠. 그것까지 내가 책임질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씨들은 먼 길을 가니까 아니 이 상전들이 모시고 가는 예가 있는데 어디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볼일을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따라가는 그 몸종이 있잖아요. 그냥 딱 보고 나면 매워라 하면 네 아씨 하면 하면은 네 하고 딱 가서 비어오고 이러는 겁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거 내리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은. 내릴 때 보면 다 이렇게 내리잖아요. 사실. 그래서 왕비도 있고 웬만하면 이거 어디 갈 때 먹지 말아야 돼. 볼일 안 보이려면. 자, 남녀를 완보하여 산영리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에서는 제가 출제자라도 한번 내고 싶은 게 있어요. 보세요. 영룡벽계와 슈숑대도는 이별을 원하는 듯. 일단 여기 자르고요. 여기 별표 치시고. 그 다음에 정기를 떨치니 오색이 넘노는 듯. 고각을 석분이 해오는지 다 거치는 듯.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1번이고 여기 2번이라면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무엇하다? 화려함. 화려함을 묘사했다 정도입니다. 이거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번이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표현법과 유사한 건 이겁니다. 표현 방식과 유사한 것.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문학작품도 수능식으로 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부분이거든. 이 부분이. 자, 여러분 해석 보셔도 돼요. 영룡벽계와 슈숑대도는 뭡니까? 뭐라고 해석 보세요. 해석. 괜찮아요. 영룡벽계와 슈숑대도는 뭐를? 이별을 원망하는 듯 그랬죠. 해석을 보니까 뭐라고 정확히 써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을? 물과 새는 나와 이별하는 것을 슬퍼한다 이거죠. 표현 방식이 뭘까요 그러면? 그래서 표현 방식과 유사한 것 못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감정이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틀린다는 얘기예요. 보면 해설을 줘도 지금 헷갈리잖아요. 보세요. 누가 금강산을 떠나고 있는 거죠? 내가 금강산 밖으로 가는 거죠. 누가 슬퍼해야 돼요. 해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이별하는 게 슬프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슬프대요? 얘들이 슬프대. 뭔가 지금 바뀌어 있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주객 전도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슬픈 대상이 내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그거 가만히 있는 물과 새가 슬프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내가 슬퍼야 되는데 제가 슬프다고 지금 거꾸로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 있는 형태.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객전도의 방식.
됐죠? 자, 명사길 익은 말이 명사길이 뭐냐면 여러분들 모래 알죠? 바닷가가 오면 어떤 해수욕장은 어때요? 그 모래가 좀 굵죠? 어떤 바다는요? 모래가 굉장히 얇은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싹 하고 모래가 쑥 아 제주도에 가면 우도라는 데를 한번 가봤어요? 우도. 우도는 해수욕장마다 다 다르죠? 어떤 데는 조개가 막 있는 곳. 조개가 어떤 데는 좀 굵은 모래하고 자갈들, 어떤 거는 굉장히 얇은 모래, 싹 쑥 빠지는 모래가 있습니다. 명사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쑥 싹 빠지는 모래. 거기에 익숙한 말이 누구를 뭐가 보여요 지금? 신선선차가 보이죠? 자기가 다시 신선이 된 거예요 이제. 취선을 비스듬히 실어서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로 들어가니 자 이것도 나오겠죠? 백구야. 백구가 뭡니까? 갈매기야 이거예요. 백구니까 강아지 개새끼 이름 아니에요. 백구야 날지 마라. 너의 벗인 줄 어찌하니 나랑 너랑 뭐다 이제 친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친화? 자연 친화. 다른 말로는요 자연과 내가 친구 하나 먹겠다는 얘기니까 물화일체 사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연 친화나 물화일체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됐죠? 그럼 다시 자기가 뭘로? 개인적 화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백성이고 나발이고 예쁜데 지금 내가 지금 니네를 다스리게 생겼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하면 똑같아요. 얘 지적 수준이 10살이에요. 엄마 시부름 가다가 친구 만나면 어떻게 돼요? 까먹고 뭐합니까? 열날이 놀고 엄마가 두부 사와라 저녁 먹자 그랬는데 친구 만나면 우와 놀다가 다 지나면 집 아시고 다 굶어 죽는 거죠. 안 해봤어요? 자, 사람 바보 만들기 쉬워요. 그런 식으로 대충 가르쳐줘야지. 막 생략하고 안 나올 거 길게 얘기하고. 자, 금난구를 돌아들어 어디 갔습니까 이제? 촉석정에 올라가니 배곡루에 남은 기둥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자, 뭐가 서 있습니까? 촉석정에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기둥 4개만 있는 겁니다. 공수의 성령인과 귀신의 솜씨로 다듬었는가 굿대여. 이 육면은 무엇을 이거 온 세상으로 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네모난 게 있고요. 여기 육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정자. 이게 정자잖아요. 촉석정이란 곳에 이렇게 육각기둥 모양의 정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굿대여 이 6개의 면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정자 많이 가봤잖아요. 이렇게 생겼네. 여기다가 4개가 있어가지고 여기 뭐가 있겠지. 올라갈 수 있게. 정자의 모습. 왜? 너무 잘 그려서? 뭐 요렇게. 아 몰라. 이렇게 있어. 대충 알아야지 뭐. 가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정자가 옛날 사람들이 그 정자를 가보면 딱 하나만 좋아요. 여름에 뭐 시원한 바람과 함께 거기 누워있으면 괜찮아요. 그쵸? 겨울에는 겁나 추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뒤집니다. 안 그래도 추워 죽겠는데. 그 다음에 여기 대부분은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뭐 풍악도 울리고 소주 한잔 하면서 여기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풍류를 즐기기엔 딱 좋죠. 근데 관광지가 되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아줌마 아저씨 거기 앉고 막 사진 찍는다고 서로 얼굴 막 갖다 대고 난리가 나죠. 나는 나의 독사진을 찍고 싶은데 누군가 옆에서 살짝 보이면서 짜증나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이구 난리가 났네요. 갑시다. 다음에 사선은 어디 가고 자, 시선은 어디 가고 해타만 만나니 천지간 장안기별 아니죠. 여기죠. 자, 고성을 난 저만 두고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3일포입니다. 요거 생긴 유래가 있죠. 3일포로 찾아가니 붉은 글씨는 그대로 있네. 사선, 신선의 4명은 화랑이 4명입니다. 알랑술랑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다 몰라도 돼요. 4명의 신선은 어디 가니? 여기서 며칠을 머문 후에 보세요. 우리 옛날에는 하루 이틀 1일 2, 3일 4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에 나흘, 닷새, 그 다음에 엿새, 그 다음에 7세, 8세, 9세, 10세. 그렇게 아래처럼 어떻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덟에, 아흘에, 열흘 이랬죠. 그러면 며칠 머물렀죠? 사흘이니까 4일이 아니라 3일이죠. 그러니까 4명의 시선이 여기서 며칠 머물렀다? 3일을 머무른 포구다. 그래서 3일포가 된 겁니다. 만약에 4일을 머물렀다라는 전설이 있었으면 나흘포가 됐겠죠. 사흘포는 없습니다. 나흘포. 5일을 머물렀다면 닷새포가 됐겠죠. 포구포자니까. 됐죠? 어디에 또 가서 머무는 거? 그럼 여기에서 보면 자기가 누가 머물렀던 곳을, 신선이 머물렀던 곳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경치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예쁜 곳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럼 설마 시험에서 3일포의 율이 나오겠어요?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죠? 선담 영랑호에 가 계신가요? 청강경 망경대의 몇 곳에 앉았던가요? 누가 간 곳? 신선이 간 곳 자기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영랑호란 말 들어봤죠? 미안해요. 그거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면 있어요. 이화는 벌써 지고 접동새 슬피 울제 낙산 동반으로 의상대. 아유 설마 여기는 알겠죠? 의상대는 들어봤죠? 의상대에 올라앉아 일출을 보리라. 밤중에 일어나 앉아 상운이 지피는 듯. 자, 뭘 보러 갔습니까 이 사람? 일출이니까 뭐가 뜨는 거를? 해 뜨는 걸 보러 갔죠.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밤중에 일어나 앉았어요. 왜 밤중에 일어나 앉아요? 밤에서부터 봐야 아침에 뭘 볼 수 있으니까 해를 볼 수 있잖아요. 상운이 지피는 동 듯입니다. 이거는 듯 이런 뜻이에요. 육룡이 밭에는 동 듯 직위적인 표현입니다.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을 이리더니 천중에 깃드니 포발 소의 뭐까지도 털까지도 다 보인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자르면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 겁니까? 자 여러분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데 뭐가 뜨는 겁니까? 지금 해가 이렇게 떠요. 처음에 뜹니다. 그러면 바다색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그렇죠. 여기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처음에는. 여기도 붉은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구름이 있으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구름도. 구름이 이렇게 해 구름이 있어 구름도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보이겠죠. 약간 흰색 붉은색 보이겠죠. 그게 상서로운 구름이 잡히는 듯 이런 뜻이에요. 즉 뭐가 뜨는 모습이니까 해가 뜨는 모습이니까. 육룡이 밭에는 뜻이 뭐냐면 용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게 용이 이렇게 생겼다라면 용이라고 봅시다. 네. 용이 여기 콱 하고 불을 이게 내뿜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어떻게 생겼어요? 일자로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막 용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뭐 다리가 이렇게 있고 꼬리가 슉슉슉슉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략 용이 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6명의 용이 받치는 건 뭐냐면 바닷물이 넘실하니까 용용용 해서 용의 허리가 받쳐서 누구를 올리듯이 해를 올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돼요 안 돼요? 바다를 떠날 때는 누가? 해가 바다를 떠날 때는 만국 온 세상이 울렁울렁 여기서는 그가 파도가 어떻게 보여요? 울렁울렁 그렇게 보이던데 어디에 뜨니까 천중 하늘 가운데 뜨니까 이제 파도가 이렇게 되는데 해가 이렇게 뜨니까 무슨 색으로 보여요? 온 세상이 이런 하얀색으로 보이죠. 천중에 뜨니 온 세상이 밝아져서 조그만 깃털 하나하나도 털럭 하나하나도 다 보이더라 이거예요. 무엇이 흘렀죠 여기에서는?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묘사입니다.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근처에 머물세라.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 이걸 임금으로 본다라면 임금에 무엇이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죠. 그 말은 모든 백성의 아픔까지도 다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임금에 무엇이 있다? 선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여기에 근처에 머물면 뭐가 돼요? 가려지죠. 그러면 이만큼 펼쳐졌던 게 요거는 없어지겠죠. 그럼 임금의 뭐를 가리는 놈? 선정을 가리는 인물이 되겠죠. 그럼 이때 구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간신이 되는 겁니다.
이랬어요, 안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 부분만 나와가지고 널구름 밑줄치고 A에 대한 대상과 유사한 것 이러면 간신 싸가지 없는 것 마이너스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걸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아이고. 치우고요. 시선은 어디 가고 맞죠? 시선은 어디 가고 헥타만 남았느니 천지간 장항기별 자세히도 적었구나. 상관없습니다. 시선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이태백은 어디 가고 헥타 그 사람의 글만 남았느니 천지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진짜 자세히도 적었네 이런 뜻이에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사양의 현산의 털육을 무늬 밟아 우계의 지륜 이건 뭐냐면 신선이 타는 가마입니다. 날개가 있는 거예요. 새털의 날개가 이거 타고 왔어요. 어디로 내려왔죠? 경포로 내려가니 진짜 우리 휴먼적으로 경포가 어딘지 알죠? 강원도 가면 경포호도 있고 경포대도 있죠. 미리 얘기하면 여러분 경포대 가본 적 있어요? 가봤어요? 언제? 이제 생각이 나겠네. 경포를 가면 이렇게 찾기를 가다 보면 여기에 호수들이 있죠. 물. 근데 여기 요즘엔 여기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호텔들이 있잖아요. 음식점이랑 가는 길에. 경포에 보면 여기 조그만한 섬 같은 뭐가 있고 여기 정자 하나 있던 거 생각나요? 생각 안 나죠? 그냥 아이씨 회 먹어야지 이 생각만 하고 갔으니까. 가봤어요? 생각나요? 내가 그때 물이 있는 건 생각나요? 처음에? 물길 따라갔다는 건? 잤어요? 자고 이런 거 바다다. 사진 찍자 가자 이랬어? 이쪽은 호텔. 이쪽은 물. 여기 가다 보면 여기 여기서부터 쭉 가면 거의 가기 전에 이쪽으로 좀 치우쳐서 이쪽에 조그마한 섬 같은 섬이 아니라 그냥 이게 연못으로 보면 분수 막 흐르듯이 그런 땅덩이 같은 거 좀 있고 여기 정자가 조그만 거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마 됐을 겁니다. 여기 이렇게 가면 그럼 여기 막 소나무 있는 거 생각나요? 소나무들이 막 있었고 모래 있고 소나무 지나가면 뭐가 있어요? 바다. 이 바다가 경포대입니다. 대양대자. 여기가 경포호예요. 호수. 경포대와 경포호수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모래하고 소나무를 사실은 큰 소나무들이 쫙 있잖아요. 이거? 다행이야. 한 명이라도 봐서. 다행이야. 이제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소나무만 지나가면 바다예요. 사실은 여기서 봐도 바다 보이긴 보여요. 소나무 사이로. 이렇게 딱 경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거예요. 경포로 내려왔어요. 누가? 신선이. 그럼 이곳은 예쁜 곳 안 예쁜 곳? 신선이 올 정도니까 더럽게 예쁜 곳이에요. 자기도 여기 온 거예요. 저도 여기 가가지고 여기 가봤거든요. 배도 있습니다. 여기. 그냥 못 탑니다. 타지 못하게 그냥 배만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크지 않아요. 조그만 정자 하나 정도 있고 딱 닿으면 바로 정자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니까 아주 크지도 않아요. 자, 심리 비만을 가리고 고쳐다려 장송 우른 속에 장송은 큰 소나무 속에 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발이 돼서 여기 있지만 여기도 소나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나무 속에 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소나무 속에 슬코장 펼쳐 있으니 물교도 자도잘사 모래도 셀 수 있을 정도니까 경포호수가 그만큼 어떻다? 예쁘다, 맑다, 깨끗하다 이거예요. 됐어요? 고주 하나의 배를 타서 여기 정자에 올라간 거예요. 이제 정자 위에 올라가니 잘 보세요. 여기다가 강문교 다리 하나가 있어요. 다리 하나. 강문교 넓은 곁에 뭐가 보인다? 대양 큰 바다가 보인다. 그게 뭘까요? 경포대입니다. 조용하다 이기상 원활하다 저경계 이보다 더 좋은 곳이 또 어디 있단 말인고. 됐죠? 홍장 고사를 홍장의 고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 있는 건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 그리고